최적의 타이밍에 전략적 선택을 도와드리는 최부자 부동산입니다. 오전에 잠깐 일이 있어서 갔다 와서 이제 녹음을 했는데 보니까 녹음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다시 이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부동산 뉴스부터 제목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전세 사기 피하는 방법들, 국토부에서 이런 영상을 지금 유튜브에 올려놨고요. 네, PF 시장을 이제 정리하고 있다. 이런 것들도 좀 알아보기로 하고, 비아파트 시장에 이제 공시지가 126에서 112로 하고 있다. 이런 것들. 그리고 그 외에는 이제 뭐 계속 신축 아파트 시장 이야기들, 청약 분양 재개발 다 아파트 시장 이야기들이 거의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바로 제목부터 하겠습니다. 시장 규제 파트만 본다 하면은 지금 트럼프 이제 당선 이후에 불확실성이 너무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 원화 가치가 너무 이제 떨어지고 환율도 지금 요동을 치고 있죠. 뭐 환율 상승하는 식으로 흘러가지만 이게 결국 미국을 우선주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볼 때 지금 뭐 수출 관련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황들 보면은 유동상품이 아주 중요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히 건설사 같은 경우는 PF 시장 사업장들을 다 정리를 하려고,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제 정리를 하는 식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부 같은 경우는 활성화 방안은 안 하죠. 예. 이런 시장 상황들을 볼 때, 그러다 보면은 아파트 시장도 이제 영향을 받는다고, 이 공급 자체가 이제 줄어든다고 보니까, 그래서 이제 우상향한다고 보는 이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부산에 있기 때문에 부산 아파트 시장만 본다면은, 부산 아파트 시장을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할 때 여러 그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뭐 소장님들이나 부동산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죠. 근데 그분들하고 저는 이제 보는 게 비슷할 수도 있고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네. 결국 수요와 공급입니다. 수요와 공급. 지금 서울 같은 특정 이제 뭐 가치가 그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고 심리가 다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아니에요. 지방은.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특정 분들이 말하는 어디가 얼마고 어디가 얼마니까 여기를 투자를 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저는 그렇게는 잘 안 봅니다. 왜냐면은 이제는 지방 상황들은 양극화 시장으로 흘러갔기 때문에 특정 아파트와 여기 아파트와 비교하는 거는 단순 비교만 될 뿐이지 이제 크게 의미가 없어졌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고 가치와 가격이 얼마만큼 부여되나 그 특정 단지만 이제 바라보는 식으로 흘러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걸 잠깐 조금만 설명해 드리면은 아파트와 이제 분양권 네이버로 보겠습니다. 뭐 혹시 아실이나 호갱노를 뭐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뭐 간단해 보면 이제 입주 2년 차만 본다면은 크게 이런 분들이 입주 물량들이 이렇게 입주 물량 지금 기존의 물량들이 이런 식으로 흘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 있다면 가격 방어를 하기 좋긴 하겠지만 가격이 상승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그 전통적으로 생각할 때 특히 해수 동남, 해수 남동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션뷰 같은 경우도 뭐 1선 오션뷰 그 다음에 A급, S급 그 다음에 B급, C급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가치를 부여하는 게 내가 어디에 산다 하면은 그 가치가 나의 격을 올려주는 가격을 올려줄 그런 식으로 가겠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그게 또 심리가 수요 공급에 따른 심리도 흘러가겠지만 그 외에 이제 뭐 역세권이다, 학교다, 뭐 병원이다, 직장은 좀 그렇고 뭐 오션뷰가 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특히 부산은 이제 오션뷰와 학교, 이게 이제 역세권, 이게 이제 좀 많이 그런 가치가 이제 가격을 많이 이렇게 상승을 시켜주고 반영이 많이 됐었죠. 근데 지방은 이게 조금 이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예. 특정 재산이 이제 이 뭐 아파트를 한 채, 두 채 물론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지만 뭐 세 채 이상이 넘어가기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일반 분들은 한 채 가져 있는 게 이제 내 재산권이 이제 대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갈아타고 몸택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예, 그런 시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투자를 하든 실거주를 하든 이런 부분들을 좀 판단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어디가 얼마고 어디가 얼마에서 얼마에 뭐 계약을 할 수 있고 물론 찾아보면 그렇게 찾아보시는 게 맞긴 하지만 그런 식으로 이제 부산 아파트 시장은 그런 식으로 흘러가지가 않습니다. 이제 특정 단지, 특정 단지만 이제 보고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거를 판단할 때 이제 비교를 할 때 주변이나 이런 것들 보고 가치를 이제 가격에 부여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이거를 이제 잘 판단하셔야 돼요. 거기다 이제 수요 공급 이 부분을 이제 판단하시는 거를 이제 조금 아셔야 됩니다. B아파트 시장 같은 경우는 공시가가 126%였어요. 126%.
126%라는 건 뭐냐? 지금 보시면은 이 주택 비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가격을 그 산정을 할 때 감정 평가액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보통은 감정가를 이제 많이 합니다. 보통 감정가를 많이 하고 거기에 예전에는 이제 공시 가격에 뭐 150, 그다음 뭐 140 그렇게 하고 이제 실거래가 KBC사나 뭐 한국부동산은 그런 거래들이 없다 보니까 이제 보통은 그 감정 평가액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공시가격 뭐 150, 140 이런 식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공시주택 가격을 이제 공시가격의 140으로 이제 감정평가액보다는 140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하고 전세가율을 이제 과거 100%에서 90%로 인하하다 보니까 그러면 그게 이제 보통 전세금이 공시가격의 126%가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지금 전세가율을 이제 80으로 지금 낮추려고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80으로 지금 낮추려고 그러다 보면은 지금 뭐 이 공시가격의 112%로 이제 더 나눠지겠죠. 그러다 보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뭐 지금 비아파트가 전세가 거의 126%를 했을 때도 전세 구하기가 쉽지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매매도 안 되고 전세도 안 되고 월세로 돌릴 수 있으면 돌려지는데 그러다 보니 오히려 이제 전세 사기를 더 부추기는 식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야기가 되지 않나. 거기다가 지금 그 수용구 같은 경우는 전세 사기 쪽으로 흘러간다 하면은 수용구 같은 경우는 전세 180억을 증여 이번에 15년을 받았답니다. 예. 야, 제가 말씀드렸죠. 수용구에도 전세 사기 하시는 분들이 있다. 그래서 일부 이제 제가 강원동 있을 때 이 뭐 위험한 물건들을 하지 마시라고 이야기했던 게 그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리고 그 관련해서 전세 사기 피하는 방법을 국토부에서 이런 식으로 올려놨습니다. 이게 17일 날 이제 해놨는데 국토부에 뭐 유튜브에 이렇게 올라왔는데 내용을 보시면은 뭐 임대차 교육 관련해서 뭐 이제 중고등학생들도 이런 걸 교육을 뭐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근저당권 설정, 선순위 이제 위반 건축물, 임대인 세금 체납, 예, 신탁 부동산 뭐 이런 것들을 보기로 조금 이야기하면 대학역 같은 경우는 인도 점유입니다. 인도 점유. 예. 그리고 이제 주민등록 이제 이거를 전입식으로 가름하죠. 이거는 이제 주민등록법에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우선 변제권 같은 경우는 확정일자입니다. 이거는 전월세 신고가 들어가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법이에요. 그 손님이라 해야 되나? 그 부동산 관련 일을 하시는 뭐 손님 분이 본인이 이제 임대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데 뭐 월세를 최대한 싸게 주는 대신에 확정일자를 안 받고 전월세 신고를 그러니까 확정일자는 받되 전월세 신고를 안 하는 식으로 하자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분은 정말 뭐 그분 부동산 하십니다. 예, 소장님이 참 속으로 욕했습니다. 네. 이게 뭐 사기를 치고 이런 게 아니고 요즘은 이제 전산화 시스템으로 인해서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은 내가 전월세 신고를 안 하고 싶어요. 안 하는 게 아니고 같이 들어갑니다. 네. 참 이거를 뭐 이해를 못 하시고 뭐 그러니까 법이 달라요. 그 법을 잘 모르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뭐 물론 이제 담당 공무원들이 하기 때문에 뭐 그분들이 그 담당 공무원이 모르고 이제 할 수도 있겠지만 전월세 신고를 안 하고 싶다 해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확정일자가 같이 들어갑니다. 네. 이게 신고법에 의해서 법으로 의무사항입니다. 네. 참, 제가 그 소장님이 자기가 여기 투자를 해놨는데, 뭐, 변제를 해야 되나, 뭐, 이런 이야기를 해서 뭐 하길래, 야, 뭐 그렇게 사시라고 했죠, 속으로. 네.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이 법에 정해져 있는 법을 모르시고 그런 식으로 하면은 네, 그 어느 임차인이 그거를 뭐 중개사가 그렇게 하면 믿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네. 저는 그렇게 안 하니까 그런 물건들은 안 맡기셨으면 좋겠어요. 우선은 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항력과 우선 변제가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뭐 위반 건축물 이런 것들은 이제 건축물 대장에 나와 있기도 한데 건축물 대장이 무조건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뭐 우선은 뭐 3개월 6개월 단위로 위성으로 사진으로 보기도 하지만 뭐 위반 건축물 표시가 노란색으로 표시 안 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부스럼 일으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뭐 물론 이제 부산지는 조례를 바뀌면서 이행강제금이 이제 예전 과거 몇 년도 이전은 부과는 안 되는 그런 상황도 있었거든요. 저도 그렇게 해결을 했었고 그다음에 세금 체납 같은 경우 요즘은 좀
참 문제가 많이 되죠. 압류가 많이 들어오니까 특히 뭐 건보료나 이제 연금 때문에 또 들어오시는 분도 있고 이제 신탁은 신탁 등기 관련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잘 아시면 될 거예요. 예, 이거는 실권리자 명의 이 법에 의해서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 예외 사항을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우선은 이 부분들은 이제 한번 시간이 되실 때 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셔가지고 오늘은 시장규제 파트는 유동성을 확보하려 한다. 불확실 시장에. 그래서 PF를 정리하려는데 정부는 활성화 방안을 해놨고 비아파트 시장은 공시가 112로 지금 조율이 이제 흘러가려고 이런 식으로 허그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아파트 시장은 더 요동을 칠 거다. 특히 부산 같은 경우도 지금 전세 사기 180억 15년 확정을 받았는데 이 비아파트 시장이 더 안 좋아질 것 같습니다. 특히 뭐 빌라 연립들이 많은 곳에. 근데 사실 집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뭐 여기 거주하실 수밖에 없는 또 상황도 흘러가죠.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부산 아파트 시장은 수요와 공급과 가치와 가격을 어떻게 평가를 해서 이제 내가 투자를 하고 실거주를 할 것인가. 그리고 갈아타기와 몬테크가 이제 예전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전세 사기 피하는 방법은 한번 시간이 되시면 보시고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 이 둘의 차이점을 잘 모르시고 뭐 얼핏 들어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요즘은 전산화가 돼 있기 때문에 그게 뭐 그걸 안 하고 싶어 안 하는 거 이런 게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걸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뭐 상담을 원하시면 한 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은 오늘 간단하게 이런 이야기만 한번 해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부자 부동산이었습니다.